서울중앙지검 기능범죄 수사일부 김표 검사입니다. 네, 저는 서울중앙지검 최진우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대출업대 김모진 대리입니다. 관련 담당자 최인호 검사입니다. 몇 가지 좀 고지해드릴 게 있어서 좀 연락드렸습니다. 네.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침투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시즌2가 알려드립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2006년인데요. 그로부터 18년,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 사칭 범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피해자들께서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시고 많은 피해를 입으셨었는데요. 그 2006년 한 해에만 1,448건, 총 10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무려 신기술까지 범행에 악용 적용을 해서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공공기관 사칭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서 가장 뿌리가 깊고요. 특히 보면 우리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리고 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사칭이 가장 많았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출근하는 첫날인데 야간 근무 때 편의점 점주 본점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편의점에는 기프트 상품권 카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 그 매장에 있는 사진을 다 찍어서 심지어 그 피해자가 다 변상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은 시부 생활을 해야 돼서 법원 검사를 이렇게 시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양지청에 있었는데 검찰청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검사실에. 그래서 검사를 해서 저도 고양지청 추 땡땡 검사실 누구 시부입니다 했더니 뭐라 하고 끊더라고요. 끊어버리죠. 네, 그게 2007년이에요. 제가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인이었는데 직업 군인이셨거든요. 당직 근무 중에 서울중앙지검 범죄 연루가 되었다. 네. 실제로 범죄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되는데 실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이고. 관련 담당자 최인호 검사입니다. 네. 좀 몇 가지 좀 고지해드릴 게 있어서 좀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본인 신분이 군인이시네 지금 맞죠? 네. 네. 지금 피해자 쪽에서 민형사과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아마 군사재판으로 갈 겁니다. 본인은 불이익이 클 거예요. 내가 군인인 것도 알고 있고 네. 와, 군사재판까지 이야기하면은 이게 사실이구나 안 믿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군인은 형사처벌보다는 징계가 먼저 앞서버리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범죄 수법을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는 그 서울중앙지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기 명의로 체크카드 그리고 친절하게 포스트잇에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적어서 자기 우편함에 넣어놓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군인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뱅킹 시스템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대출 가능한 모든 한도를 조회를 해버리고 거기서 실제로 대출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 금액 금융권으로 9천만 원 선고를 해서 9천만 원 피해를 당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저게 가능한가요? 네, 실제 범죄 사례 중에도 저런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들한테는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또는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내가 범죄자라고 이 타이틀에 싹 들어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난 범죄자가 아니니까 이걸 입증해야 돼, 밝혀야 돼. 여기에 이제 매몰되게 되거든요. 지켜보시거나 이 기사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저런 수법에 당한다고 왜 당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피해자한테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냅니다. 링크를 누르기만 안 되거든요. 링크 그러면 누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바로 이제 스파이웹이 깔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강제 수신, 강제 발신이라는 기능이 작동을 해서 어떠한 번호를 누르든지 간에 범죄 조직원에게 다시 전화가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금감원이다, 검찰이다, 경찰이다라고 사칭을 하면서 처음에 걸었던 자기 범죄 조직원의 이야기를 확인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범죄 피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범죄자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상대방 말을 믿게 되는 거죠. 확인했는데 또 그 조직이야. 네. 이럴 땐 그럼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이나 이런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바로 전화기에 전원을 꺼야 되고요. 네. 그리고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즈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다른 전화를 통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군인분 예금, 보험, 가상자산, 심지어 있는 돈도 아니고 대출까지 이렇게 범죄 타겟이 된 건데 이런 경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기간 사칭형 사기가 8,576건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이미 6,523건으로 조금 줄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통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1인당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자들의 성 그리고 연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0대 남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오히려 60대 비율이 늘어났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60대 여성 피해자 비율의 증가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1월에 그 60대 여성의 비율이 피해자 중에서 8%였었는데요. 9월에는 23%로 훌쩍 뛰어올랐고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60대 여성분들께서 자산 또는 소득 이 상당히 좀 풍부한 이런 상황이 되어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은퇴 이후라든지 여기에 두 번째로 이분들이 좀 정보 부족, 디지털 온라인에 대한 미숙함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60대 여성 또는 그 이후 여성분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게 너무 이런 게 막 무섭은 거예요. 불편하고 어렵고. 그래서 문자 같은 거 오면 누르지 마세요 하니까 아예 문자를 지워버리시더라고요. 핸드폰 열어보면 문자가 없어. 저랑 한 것 넣었어. 네, 그래서 이게 참 뭐든지 믿기 어려운 시대이고 이런 사람들이 노려서 타겟팅하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면은 지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피해가 덜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이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실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 용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수사기관이 쓰고 있는 용어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절차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금융감독원 이지훈 담당자라고 합니다. 네, 대환대출로 통하여서 지금 대출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맞아요. 지금 확인된 결과 지금 너무나 유사한 작업 대출이라는 것으로 지금 저희 전산에 등재가 되셨거든요. 대환대출 받는 거, 가슴이야. 경찰서가 혹시 어디 동두천 어디 경찰서가 제일 가까우신가요? 저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는데. 만약 여기서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신다라고 하시면은 형사상 처벌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증명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금전 소비 대차 공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게 비용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대략 공증 비용이 1,200만 원 정도쯤이 발생이 되시고. 저는 의욕이 없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방송도 그렇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방 교육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계속 이어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수사기관 사칭 범죄에 빠지기 쉬운 게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은 일반인들이야 범죄 수사 이게 접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이런 전화가 오면 겁부터 나고요. 큰일 났구나. 불안 심리에 휩싸이니까 합리적 판단을 못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이 틈을 타고
법률 용어나 수사 용어를 막 사용을 합니다. 체포, 구속, 기소, 공소, 공범, 연루 뭐 이러면 그냥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그런 겨를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위험한 것이 이런 수사기관 사칭 범죄니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국가기관, 뭐 공공기관 이런 사칭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검사 사칭 말고 경찰 사칭 말고 또 여러 유형의 사칭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4년 2분기 동안 수집된 피싱 문자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기관 사칭 공격이 23%,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산업군, 은행 같은 16.8%, 또 쇼핑몰 사칭이 5.1%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우체국 네네. 또는 뭐 택배 기사 등을 사칭하는 이런 이제 사기도 늘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배달됐습니다. 택배가 배달됐습니다. 라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택배 주문한 적이 없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당신이 혹시라도 피해 연루됐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 검찰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경찰 기관 사칭범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실제로 제가 그 관내에서 저희 근무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1금융권에서 좀 대출을 많이 받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1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다 보면은 필요할 때는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이제 2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저희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스팸 문자 그분한테는 그게 절실했던 거죠. 그리고 2금융권에서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실제로 2금융권에서 캐피탈에서 대출이 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바로 저금리 대안대출을 가능하니 저금리 대안대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 원금을 다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납부를 하고 그게 보이스피싱이니까 저금리 대안대출이라는 게 있나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때 신고가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금리 대안대출을 사칭했던 그 전화번호의 가입자로 통화 내용을 역반신 추적을 해가지고 서울 강서구의 사무실을 저희 직원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약 한 15명 되는 한 50대 여성 중반 여성분들이 가방 하나에 전화기 유선 전화기 진짜요? 그 콜센터였어요. 그만큼 2금융권, 3금융권, 그 2금융권 밑으로 2금융권을 사칭하신 이 캐피탈 이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피싱업자들한테 그대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가 한 2, 3년 전에 대출을 그냥 시중은행에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사정이 변해서 대출 안 해도 돼서 그냥 철회를 했거든요. 그 뒤에 스팸 문자가 많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 은행권에서 거절을 했다. 근데 이 금융권에서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 그럼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관 사칭형 범죄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최근에 뭐 과거에 비해서 여러 메신저, 이메일, 문자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방식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검찰, 경찰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범죄에 연루됐으니까 무혐의 입증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내세요. 또 자산 검수 협조하세요.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그 본질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이 범죄 시나리오 또 키워드 요 정도만이라도 좀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피해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을 사용자들한테 각성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시티즌 코난. 시티즌 코난 앱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가 있고요. 출처가 확인이 안 된 링크, 어플을 설치하는 의심스러운 문자에 대해서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앱이 있으니까 시티즌 코난 앱 꼭 가시기를. 저도 깔아보겠습니다. 네. 네. 모르는 문자에는 더욱 신중하고 그 어떤 위협과 의혹에는 의연할 줄 아는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보시기로 한 건 맞으시죠?
버프를 설치해서 대포폰,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감금이 이루어지고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요. 또 불법 도박, 그다음에 뭐 인신매매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편하게 고수익을 한다.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셔야 됩니다.